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상민 장관과 단둘이 대접견실에 남아 약 16분간 각자 가지고 있는 문건을 손으로 짚어가며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그 문건을 서로 돌려가며 읽기도 하였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건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모습입니다. 피고인과 이상민 장관은 서로의 문건을 서로 돌려보며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무엇인가를 긴밀하게 논의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네, 그러면 CCTV 부분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CCTV는 대접견실과 대접견실 앞 복도를 촬영한 영상으로 2024년 12월 3일 17시 59분 59초경부터 2024년 12월 4일 10시경까지 촬영된 것이며 각각 16시간씩 총 32시간에 해당하는 분량의 영상입니다. 본 CCTV 영상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관리하는 CCTV 영상으로 12.3 비상계엄 이후 경찰의 보존 요청에 따라 해당 기간 CCTV 영상물을 경호처의 이동식 저장 매체 외장 하드에 백업하여 보관하였고, 피고인 등에 의한 수사를 위해 경찰이 이를 건네받았다가 해당 사건 기록이 특검으로 인계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상 자료에 대한 증거조사는 전체를 재생해서 시청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나, 이 영상 중 본건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2024년 12월 3일 20시 14분경부터 같은 날 23시 05분경까지 사이의 장면이고, 그 외 대부분의 영상은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이동하거나 빈 공간에 촬영된 영상으로 시간 관계상 이를 모두 재생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판단돼서 형사소송규칙 144조의 8 제4항에 따라 재판장님이 허락하셨고, 또 피고인 측에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공소 사실과 관련된 중요 부분을 선별하여 재생해서 시청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증거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파견 검사들이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CCTV 증거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방조범에게는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만 당연합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실에 도착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 2024년 12월 3일 22시를 기해 국무회의 절차도 생략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점 또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비롯해서 피고인과 다른 장관들이 건네받은 문건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는 등의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포고령 등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는 등 비상계엄 계획의 전무를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이 그 피고인이 대통령실에 도착한 직후 20분 40시경 대통령실 대접견실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때부터 약 20시 45분경까지 피고인과 피고인보다 먼저 도착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접견실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20시 40분경부터 20시 45분경 사이에 피고인이 김영호 장관에게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공소장 범죄사실 기재와 관련된 장면입니다. 그 대통령실 CCTV를 보면 피고인이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대접견실에 들어올 때까지 다른 누구와도 대화한 사실은 없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대통령실에 오기 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피고인 등 일부 참모들에게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린 후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을 포함한 위 참모들은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등을 듣고 지시사항을 수령한 후 20시 10분경 지시사항 문건 등을 소지한 채로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오게 됩니다.
피고인은 두 종류의 문건을 손가락에 끼워서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조태열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도 문건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상민 장관 등 퇴실할 때 문건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장관도 있으나, 이후 영상에서 안주머니에서 지시사항 문건을 꺼내어 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지금 나온 문 안쪽이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이쪽은 대접견실이고요. 네. 피고인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여러 장이 편철된 문건 하나와 페이지 수가 확인되지 않는 두 종류의 문건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을 대접견실 책상 위에 두고 읽어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피고인이 잠시 후 보시게 될 영상에서 피고인이 여러 장으로 된 문건을 손으로 들어 읽어보고 있고, 그 밑에 또 다른 문건이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그 최소 피고인이 그 꺼내놓은 문건은 두 종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건 밑에 또 하나 문건이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두 종류의 문건 이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특별 지시 문건을 받았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피고인이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문건 외에도 피고인이 당시 상의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문건을 꺼내서 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서증 조사를 통해 확인한 대로 김영 장관은 국무총리인 피고인에 대해서도 지시사항 문건이 있었다고 증언하며, 그 증언은 본 CCTV 영상과도 부합하는 바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네, 본 장면은 위증 부분 공소 사실과도 관련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위 안쪽에 있는 그 이상민 장관을 한번 봐주십시오. 네, 이상민 장관은 퇴실 시에 손에 문건을 들고 있진 않았지만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어 읽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해당 문건은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관련 문건으로 보이고 뒷부분에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접견실로 와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참모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최상목 장관에게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건네주는 장면도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그 최상목 장관은 피고인 바로 좌측에 앉아 있었고 최상목 장관이 이 문건을 읽어볼 때 피고인도 고개를 돌려서 이를 함께 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 최상목 장관에게 방금 건네준 지시사항 문건 내용은 우측과 같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최상목 장관이 그 문건을 읽어볼 때 이를 함께 보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장관에게 지시한 국회 자금 차단,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의 지시를 통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다는 사실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태열 장관과 관련된 지시사항 문건입니다. 조태열 장관도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올 때 지시사항 문건을 들고 나온 모습이 확인되고 조태열 장관의 진술대로 이는 재외 공간과 관련한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접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이 문건을 조태열 장관에게 건네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또한 이를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조태열 장관이 문건을 들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문건 두 개인 것이 조금 더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이것은 선포 이후 상황인데 조태열 장관이 본인이 받은 재해공간 관련된 지시사항 문건을 그대로 그 자리에 두고 일어납니다. 이 상황은 피고인과 그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실에서 떠나기 직전 그 뒤에서 얘기할 단전단수에 관해서 협의를 하는 상황인데 요 뒤에 보시면 그 조태열 장관에 대한 지시 문건도 피고인이 직접 챙기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피고인이 관련 문건을 모두 들고 뒷주머니에 넣어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재판장님, 저게 지금 계엄 직후의 상황인데요. 조금만 앞으로. 그 이상민 장관이 지금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웃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다시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는 저희 공소사실 그 요지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그 슬라이드입니다. 방조행위를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과 같은 외관 작출을 건의하여 심의할 의사 없이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들만 추가로 대통령실로 소집하여 국무회의 외관을 작출하고 22시경을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하여 출석을 독촉하고 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에게 동조하며 범행 결의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수용하고 국무위원들에게 부서를 할 것을 설득하였으며 이상민 장관과 대통령이 지시한 단전 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당 원내대표와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을 살피고 통보 절차를 보완하기도 하였습니다. 해제 결의 이후에도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묵살하고 국무회의를 마친 후 대통령실 직원과 부서 등 사후 절차 보완 논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피고인의 방조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1시 14분경 CCTV인데요. 이 부분을 보면 김영현 장관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들어오면서 피고인에게 손가락 4개를 편 채 다가가 피고인과 무언가 협의를 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때는 당시 대통령실에 모여 있었던 국무위원들을 제외하고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에서 4명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영현 장관이 이처럼 손가락 4개를 펴서 숫자 4를 표시한 것은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에 4명의 국무위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피고인도 김영현 장관이 손가락 4개를 편 것을 보면서 김영현 장관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였는데, 이를 볼 때 피고인과 김영현 장관은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 4명을 채우기 위해 긴밀히 협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김용현 장관입니까? 지금 영상 이제 재생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이러한 국무회의 외관을 작출하려고 했다는 상황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앞으로 보시게 될 그 영상은 21시 29분경 CCTV인데, 방금 김영현 장관이 대통령실 5층 복도에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연락을 했던 김정한 수행실장에게도 손가락 4개를 펴보이고, 다시 이어서 대접견실로 들어가 피고인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손가락 4개를 들어 표시하는 장면입니다. 우측이 김영현 장관이고 좌측이 김정한 실장입니다. 여기서도 손가락 4개를 펴보이며 국무위원들과 무언가를 상의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또한 21시 34분경의 CCTV를 보면 김용현 장관이 대접견실에 들어오면서 대통령실의 출입 조치를 담당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도 손가락 4개를 들어 표시하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당시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예정된 22시가 다가옴에도 의사 종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피고인이 직접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를 하여 대통령실로 빨리 오라고 독촉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피고인의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지금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통화가 시작됐습니다. 네, 통화 종료 모습입니다. 우측 영상은 동일한 영상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시 12분경 상황입니다. 22시 12분에는 최성목 장관이 21시 57분경에 도착을 했고 22시 10분경에는 송미령 장관이 각각 도착을 해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에 2명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영훈 장관이 이때 피고인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손가락 1개를 들어 표시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 22시 12분 직후인 2분 뒤인 22시 14분경에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접견실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결국 이 상황은 김영현 장관이 조경 장관이 도착한 것을 알고 이제 의사정족수에 1명이 남았다는 뜻으로 손가락 1개를 들어 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을 부른 이유가 오로지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기 전 상황과 그 이후 상황을 보면 보다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그 송민영 장관이 도착한 22시 05분경 직후에는 아직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나가려고 하자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은 장관에게 손을 흔들어 말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후 김영은 장관은 김정한 부속실장과 무엇인가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상의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실제로 위와 같이 김영은 장관과 김정한 실장이 상의한 후 대통령실 부속실 여직원이 22시 18분경에 오영주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는 독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반면 오영주 장관이 도착해서 의사 정족수가 충족된 이후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접견실을 나가려고 할 때 아무도 이를 말리지 않았고 지금 재생할 장면처럼 오히려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가는 김영은 장관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를 스스로 건네주기도 하였습니다. 오로지 의사 정족수를 채울 목적으로 국무위원을 소집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접견실의 모습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22시 18분경에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 등을 말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행정부 2인자인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동조 표시가 범행 결의를 크게 강화시켰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아까 보신 것처럼 피고인이 김영현 장관에게 서류를 건네주는 모습을 확대한 영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접견실을 나갔던 김영현 장관이 대접견실로 뛰어들어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자신이 놓고 간 서류를 달라고 손짓하자 피고인이 그 서류를 집어들어 김영현 장관에게 건네주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하자거나 국무위원들의 말을 들어보라는 건의를 한 상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윤석열과 김영현 장관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동조의 의사표시를 하는 모습까지 확인됩니다. 이를 볼 때 국무회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말은 거짓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오로지 국무회의 외관을 작출할 의도로 국무회의 소집을 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무위원들에게 부서를 하도록 한 부분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이 장면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장면인데 그 이상민 장관이 강의구 부속실장을 불러서 부서 준비 관련 논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추후 증거 조사 등을 통해 밝혀질 내용이나 이때 이상민 장관은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서명을 받아야 하니 챙겨보세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부서를 받기 위한 것임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기 위해 서명에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강의구 부속실장이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였고 대접견실을 나가려던 일부 국무위원들이 다시 대접견실로 모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국무위원들 간에 서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뉘어 의견 충돌이 발생했고 이 장면은 그 최상목 장관 등이 서명을 할 수 없다며 부서를 권유하는 피고인을 향해 격앙된 채 말하는 모습입니다. 피고인이 서명을 권유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뒤에 보이는 네네. 오영주 중기부 장관입니다. 다음은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접견실로 돌아와 일부 그 참모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한 후 회의를 종료하고 집무실로 들어가기 전에 이상민 장관에게 다시 한번 경찰 및 소방에 전화하여 단전단수 조치를 확실하게 이행하라는 뜻으로 전화하는 모습의 손동작을 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인데, 이때 피고인은 이 모습을 바로 그 지근거리에서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화하라는 손동작 모양의 표시입니다. 피고인이 이를 모두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다음 모습은 앞서 보신 것처럼 그 부서와 관련하여 국무위원들 간의 논의 후에 국무위원들이 그 대접견실에서 퇴실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상민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대접견실에서 퇴실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상민 장관에게 앉아보라는 손짓을 하면서 이상민 장관을 다시 자리에 앉게 하였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에게 앉아보라고 손짓하는 피고인 모습입니다. 그 뒤에서 보시게 되겠지만 피고인은 이상민 장관을 자리에 앉게 한 후 약 16분에 걸쳐서 서로 가지고 있는 문건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이상민 장관을 남게 한 이유는 피고인이 이미 집무실 안에서 이상민이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것을 알고 있었고,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다시 한번 그 지시를 강조하는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 그 이행 방안을 논의하거나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상민 장관과 단둘이 대접견실에 남아 약 16분간 각자 가지고 있는 문건을 손으로 짚어가며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그 문건을 서로 돌려가며 읽기도 하였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건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모습입니다. 피고인과 이상민 장관은 서로의 문건을 서로 돌려보며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무엇인가를 긴밀하게 논의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네, 아까 그 논의 장면을 캡처한 사진들 몇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낸 문건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가지고 있던 문건 한 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모습입니다. 피고인이 이를 읽어보고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이상민 장관은 긴밀히 협의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때 이상민 장관이 웃고 있던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상민 장관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이상민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이상민 장관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건을 함께 보았고 이에 대해 설명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일어선 채 피고인에게 문건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하여 이상민 장관이 피고인과 문건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일일이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모두가 떠났음에도 이상민 장관과 단둘이 남아 장시간 적극적으로 협의할 만큼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위 내용은 이상민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문건, 즉 구체적으로는 국회, 민주당사, 언론사 등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과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 단수 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이상민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 지시사항을 논의하자고 제의하고 이상민 장관이 받은 지시사항을 살펴보고 점검하였습니다. 이는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행정각부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총괄하여 챙겨보면서 내란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이상민 전 장관과 이렇게 둘이서 이야기하는 시간 16분이라고 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간추린 겁니다. 전체는 16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예. 네. 다음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아서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보완하려고 했다는 점에 대한 영상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결재판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대통령실 강의구 부속실장입니다. 이때 보시면 피고인과 강의구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복도에서 서류를 보면서 무언가 긴밀하게 논의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 당시 모습을 살펴보면 강희구 실장은 결재판에 서류를 준비해 피고인을 기다렸다가 피고인과 함께 서류를 살펴보며 무엇인가를 긴밀하게 논의하는데, 강희구 실장과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으려고 했었고, 국무총리와 대통령 부속실장이 별도로 이야기를 나눌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참석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부서를 받으려고 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그리고 피고인과 강희구 실장이 사후에 공모하여 비상계엄 선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비추어 봤을 때 당시 대화 내용은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는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피고인은 이와 같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비상계엄 선포 후, 심지어 국회 해제 요구에 따라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려고 하는 등 어떻게든 이를 도우려고 했던 모습이 확인됩니다. 다음으로 그 위증과 관련돼서 한 부분만 더 영상을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고인이 이제 부인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인데, 김영현 장관이 이상민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서를 건네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부분과 관련된 모습입니다. 그 22시 16분경 영상으로 김영현 장관이 강희구 부속실장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강희구 부속실장은 이를 여러 부 복사해서 다시 대접견실로 들어옵니다. 이후 김영현 장관에게 그 서류를 건네주고, 김영현 장관이 이 문서를 이상민 장관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였음이 확인됩니다. 네, 여기까지 대통령실 CCTV 증거 조사를 마치겠습니다.